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송나라의 역사 5부입니다. 1127년 정강의 변으로 금나라에게 중국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남송으로 밀려난 송나라는 화북지방을 되찾기 위한 북벌론이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진회 등 주화파들의 강력한 북벌 반대, 그리고 악비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선망을 받자 이를 부정적으로 봤던 송나라 고종은 진회와 함께 악비를 죄도 없이 하옥하였고 악비가 죽음으로써 북벌은 중단되었습니다. 1142년 진회 주도로 송나라는 금나라와 굴욕적인 군신관계 및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받는 조건에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송나라는 또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죠. 이로부터 10년 후 1155년 진회가 죽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10년 후 금나라가 화친 조약을 끼고 쳐들어왔으나 금나라 해령왕의 패착으로 실패를 합니다. 이듬해 1162년 송고종은 양아들 송효종에게 양위를 합니다. 남송의 2대 황제였던 송효종은 황제 시절부터 주전론자로서 이 북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진회는 생전 송효종이 후계가 되는 것에 반대했었죠. 송효종은 억울하게 죽은 악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악비를 지켜 세우는 등 적극적인 북벌론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효종과 비슷하죠. 송효종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전쟁에 나섰는데요. 초반엔 금나라를 상대로 승기를 잡는가 싶더니 결국은 군사력으로는 송나라가 금나라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패전이 거듭되니 송효종도 조정 내 주화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송효종은 1165년 금나라와 2차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매년 보내는 세패의 양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송나라가 금나라보다는 하위 관계인 건 여전했습니다. 남송의 3대 황제가 광종이고 4대 황제가 영종인데요. 3대 황제 송광종은 발작 증세가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의 원인 중 하나로 이 광종의 황후였던 성목황후 곽씨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종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하는 후궁이 있으면 성목황후 곽씨는 그 후궁을 절대 가만히 냅두질 않았고 심지어는 광종이 어느 한 궁녀의 손이 예쁘다고 칭찬하자 그날 밤 성목황후 곽씨는 그 궁녀의 손목을 잘라 광종에게 선물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광종의 정신병은 도저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던지라 한탁주 등의 재상들이 황실과 의논하여 광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영종을 차기 황제로 추대했던 겁니다. 송영종은 대단히 검소하고 민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종 치세의 남송 조정은 재상 한탁주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탁주가 공명심에 불타 금나라를 쳐서 북방의 고토를 차지하겠다며 북벌을 감행했다가 철저하게 개박살이 났습니다. 1208년 금나라의 반격으로 수도 항저우조차 위태로워지자 부랴부랴 3차 화친을 맺었는데 세패의 양이 은 30만 양, 비단 30만 필로 훨씬 더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만 초래했죠. 송영종은 금나라의 요구대로 한탁주의 머리를 베고 그 쑥을 소금에 절여 금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금나라에게 빼앗긴 화북지방을 수복하자며 여러 번 북벌이 제기되었지만 남송은 단 한 번도 북벌을 성공해본 적도 형식적으로나마 우월성을 확보해본 적도 없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만 보면 송나라는 한없이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국가이지만 송나라는 중국사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는 왕조의 역사입니다. 힘이 약한 갑부가 딱 이 송나라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송나라가 정말로 풍요로웠습니다.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갈 때 비록 영토 절반을 금나라에게 빼앗겼다지만 오히려 국토가 강남 지역으로 한정이 되니까 이 강남 지역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개발로 남송의 경제력이 폭발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중국 대륙의 경제는 강남 지방이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경제사적으로 남송 시대에 이 중국의 상업혁명이 터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신종 종자 참파벼가 도입이 되어 수확 기간을 단축시키면서도 동시에 이모작을 가능하게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관계시설이 발달하고 또 모내기법인 이양법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지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잉여 생산물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이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상업이 장려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젠 잉여 생산물을 팔지 않고 처음부터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상품화를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운하가 완성됩니다. 수양제가 만들어 놓았던 대운하를 대규모로 개발했던 시점이 송나라 때, 특히 강남 지역으로 넘어온 남송 때입니다. 증기선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바닷길을 통한 해운보다는 운하를 통해 수로를 통한 하운을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대운하 사용은 엄청난 고비용 사업이지만 남송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을 했고 그들이 살기 위해 강남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운하도 건설하고 주변 황무지를 농경지로도 경작했던 거죠. 대운하를 통해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상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니 송나라 정부에서도 동전을 대규모로 발행하기 시작했고 당나라 때 동전
동전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동전량이 송나라 경제에 유통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동전만으로도 호황인 상업이 감당이 안 돼서 송나라는 심지어 일종의 어음인 교자라는 지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중국사 내내 남송의 수도 항저우와 인근 대도시였던 수저우는 중국 최고 생산량의 도시였고요. 오늘날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가는 항저우와 수저우는 모두 남송 때의 유산이랍니다. 당시 무슨 말이 있었느냐면 소호, 즉 수저우와 항저우가 풍년이면 천하가 풍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송나라 때는 해상 무역도 크게 발전합니다. 항저우와 취안저우의 무역항이 대단히 컸다고 하며 오늘날의 관세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박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시박사는 원래 당나라 말에 광저우에 딱 하나만 있었는데 남송 때는 하나 가지고 그 해상 무역을 전부 관장할 수가 없어서 여러 곳에 설치하였다고 하죠. 또 남송 때 해상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침반의 발명도 큰 몫을 했습니다. 흔히들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종이, 화약, 인쇄술, 나침반을 말하죠. 4개 중 화약, 인쇄술, 나침반이 모두 송나라 때 발명품입니다. 비록 이걸 더 잘 활용한 건 서양이었지만요. 이 3대 발명품 중 화약은 서기 1000년 북송의 3대 황제 송진종 때 이 화약이 처음 만들어졌으나 남송 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약이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인쇄술도 크게 발전하여 책이 많이 보급화됐는데 역시 북송 시절이었던 1041년 필승이라는 사람이 활자를 통해 인쇄를 하는 법을 발명해냅니다. 북송 시절 당송 8대가라 불리던 천재의 문인들의 산문 문학들, 또 구양수의 신당서, 사마광의 자치통감, 심괄의 몽기필담, 중국 최초의 법의학 저서인 세원집록 등 이 수많은 서적들이 송나라에 몰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인쇄술 덕분이었죠. 인쇄술이 서적을 보급화시키며 사상도 쉽게 퍼져나가는데 남송시를 탄생하여 향후 동아시아 전체에 퍼지게 되는 성리학이 대표적이죠. 건국 때부터 유학을 장려하며 문치주의를 강화한 송나라에서는 대대로 유학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고 남송 시절 주희가 그간의 모든 연구 자료를 집대성하고 또 그간의 유학과는 다른 방향성을 재현하며 성리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주희의 성리학 이전 유학은 훈고학이라고 하여 고전 유학에 대한 원리 원칙을 해석하고 밝혀내려는 학문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주희의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의 사상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세상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으로 확대시키고 또 유학의 이념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시승화시켰죠. 유학에서는 대스승에게 무슨 자라는 존칭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주희를 주자라고도 부르며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리학을 신유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주희를 특히 아꼈던 남송의 황제가 4대 송영종이었습니다. 송영종은 한탁주 등이 선대 황제인 송광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옹립한 황제였죠. 이 때문에 한탁주의 위세가 대단했었는데 한탁주가 대표적인 훈고학자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선 이때는 다들 전부 다 훈고학자이긴 했지만요. 한탁주 등 기성 원로 대신들을 경계했던 송영종은 주희의 성리학이야말로 훈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신진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해 성리학자들을 대거 신진 세력으로 육성해줍니다. 이에 한탁주가 반발하여 성리학은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라면 맹비난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하며 이 경원의 당금이라고 주희, 주필대, 유정, 왕란, 팽귀년 등 59명을 하옥시키는 금고형에 처했습니다. 한탁주가 권력욕을 행사하였지만 이 한탁주 스스로도 송영종과 권력 다툼을 위해서는 무언가 이 가시적인 업적이 필요해서 벌인 사건이 금나라 북벌이었으나 실패하고 송영종은 오히려 북벌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탁주의 머리를 베어버렸던 거죠. 1234년이었습니다. 남중이 그토록 벼르고 벼르지만 벼르지 못했던 금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킨 외적은 북방의 몽골이 금나라를 공격할 때 남송도 남쪽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왔답니다. 금나라가 멸망하니 이제 화북지방을 남송이 회복할 수 있다며 신난 남송은 북진하려 했으나 몽골은 금나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죠. 송나라의 역사 시리즈 마지막 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